새벽 3시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날 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아팠지만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결리지 않으세요? 그냥 체한 거겠지,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 심근경색 환자의 30%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승철입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스만 붙이고 있었어요. 체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60분, 이 시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만 알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58세 김철수 씨는 매일 저녁 고기를 드십니다. 삼겹살, 갈비, 목살.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고기를 자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일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관에 기름때가 쌓인다는 겁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관에 기름이 쌓이듯이 우리 혈관 안쪽에도 똑같이 쌓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걸어다니고 몸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차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심장은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빠지듯이 심장 근육도 약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스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끊이질 않죠. 이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심장 건강 취약군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50대가 넘어가면서 혈관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지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면 큰 손으로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압박감이죠. 제 환자 중 64세 이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코끼리가 제 가슴을 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통증이 왼쪽 어깨로 번집니다. 턱으로도 번지고 등으로도 번집니다.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까지 아프면 심장 신호입니다. 2번째,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어제 푹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축 처집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심장이 제대로 피를 온몸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쉽게 지치는 겁니다. 3번째,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달리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헉헉 차오릅니다. 어깨가 결리면서 동시에 온몸에 한기가 느껴집니다. 67세 박문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식은땀과 호흡곤란이 같이 오면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손목이나 턱, 등의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심장이 아픈 건데 왜 손목이 아파요?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 턱,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위가 먼저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손목이 아파서 파스만 붙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이 계십니다. 왼쪽 손목이 저리거나 아프고 턱이 뻐근하고 등 한가운데가 콕콕 쑤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는 불안감과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마구 뜁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심장 박동이 고장난 겁니다. 이 5가지 신호 절대 잊지 마세요. 가슴 압박감, 피로감, 식은땀, 손목과 턱 통증, 가슴 두근거림.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성의 심장마비는 남성과 완전히 다르게 옵니다. 남성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확실하게 오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62세 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습니다.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나? 체했나 보다. 그냥 소화제를 드시고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또 넘기셨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할머니 얼굴색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이미 심장마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심장이 아픈 줄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성은 가슴 통증 대신 이런 증상이 먼저 옵니다. 속 더부룩함, 메스꺼움,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감,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이게 심장 증상인지 소화기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심혈관학회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성 환자의 40%가 발병 당일까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체한 줄 알고 피곤한 줄 알고 생리 때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화불량이 2-3일 계속되는데 숨이 차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 여성분들은 남성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엄마가 속이 안 좋아하시면서 숨을 헉헉거리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심장 신호를 다른 병으로 착각할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지배합니다. 자율신경,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위장이 소화하는 것도 다 이 신경이 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경이 심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장, 팔, 목, 어깨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이 아픈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의 신경은 마치 전깃줄처럼 여러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불이 나면 그 전깃줄을 타고 다른 곳에도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은 안 아픈데 손목이 저리고 턱이 아프고 등이 뻐근한 겁니다. 제 환자 중 59세 강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3개월 동안 속이 쓰렸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위장약을 먹고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그럼 스트레스 때문인가?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 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 씨는 속이 너무 쓰려서 깼는데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살아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파스만 붙이고 손이 저려서 혈액순환제만 먹고 속이 쓰려서 소화제만 먹다가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기억하세요. 60분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80% 이상이 처음 통증이 시작된 후 60분 안에 치료받느냐 못 받느냐로 생사가 갈립니다. 골든타임 60분, 이 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9입니다.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다가는 안 됩니다. 속쓰림이든 손저림이든 어깨 결림이든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숨까지 차면 바로 병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거나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통증이 5분 이상 계속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5분입니다. 통증이 5분 넘어가면 바로 전화입니다. 두 번째,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타려고 걸어가고 심지어 운전까지 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움직이면 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장 부담이 커지고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기대서 가만히 계세요. 119가 올 때까지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평소에 심장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 말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혀 밑에 넣는 작은 알약이에요. 그 약이 있으면 바로 드세요. 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약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아스피린도 의사 지시 없이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19 구급대원이 오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1시간 전부터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왼쪽 어깨까지 아픕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구급대원이 이 정보를 알아야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바로 검사를 시작합니다. 심전도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 응급시술이 진행됩니다. 혈전 용해제라는 약으로 막힌 혈관을 뚫거나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해서 막힌 혈관에 직접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합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68세 정수진 할머니는 새벽에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119를 부르셨습니다.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고 1시간 안에 시술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손주들과 산책도 다니십니다. 반대로 참다가 4시간 뒤에 오신 분들은 이미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119를 눌렀느냐, 참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119는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번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마무리.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식은땀, 손목과 턱의 통증, 가슴 두근거림.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바로 병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속이 안 좋으면서 숨이 차면 바로 병원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60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입니다.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살아서 걸어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